세계 1등이었던 회사가 1등이라서 망할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왕관, 작년에 처참하게 벗겨졌어요. 점유율 16%까지 추락. 엔비디아는 삼성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에선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제 삼성은 끝났다. AI 시대는 SK 하이닉스 거다. 그런데요, 2026년 2월, 바로 지금 판이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 손잡았어요. 그것도 단순 파트너가 아닙니다. 6세대 메모리 HBM4의 핵심 키를 맡긴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AI 시대의 심장이 GPU라면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HBM입니다. 그 혈관을 다시 삼성이 쥐었다는 겁니다. 대체 삼성은 그 지옥 같은 5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왜 엔비디아는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반전 시나리오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계좌에도 힌트 있을 겁니다.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볼게요. 삼성 수뇌부가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HBM, 시장도 작고 돈도 안 돼. 팀 축소. 반어법 같죠? 실화입니다. 1등의 여유가 오만이 된 순간이었어요. 근데 웬걸? 챗 GPT가 터지면서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메모리론 불가능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D램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 바로 HBM입니다. HBM이 뭔지 쉽게 설명할게요. 일반 메모리는 단독주택이에요. 땅 넓게 쓰고 평면으로 펼쳐져 있죠. HBM은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같은 땅에 10층, 12층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으냐? 데이터가 오가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도 덜 먹어요. 준비 안 된 삼성은 허둥대는 사이 SK 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통째로 먹어버렸습니다. 젠슨 황은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하이닉스만 칭찬하고 삼성은 품질 테스트 탈락, 발열 심하다는 루머에 시달렸죠. 점유율 16%, 솔직히 죽다 살아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망해가던 삼성이 어떻게 단 한 번에 엔비디아 마음을 돌렸을까요?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5세대로는 하이닉스 못 이긴다. 한 판 쉬고 다음 판에서 끝내자. 이게 무슨 소리냐? 6세대인 HBM4로 직행하는 도박을 건 겁니다. 여기서 기술 용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HBM은 메모리 아파트라고 했죠. 근데 이 아파트 맨 아래층, 1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관리실입니다. 전문 용어로 로직 다이라고 해요.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지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쟁사들은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기존 메모리 공정으로 만듭니다. 근데 삼성은 여기서 미친 짓을 합니다. 자기네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여기다 때려 박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일반 국도에서 아스팔트 깔고 있을 때 삼성은 1층 관리실에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력은 덜 먹는데 속도는 상상 초월로 빨라진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삼성은 뭐냐? 메모리도 만들고 반도체 공장도 직접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는 공장이 없어서 대만 TSMC에 부탁해야 해요. 남의 집 빌려 쓰는 사람과 내 건물 가진 사람, 속도 차이 나겠죠? 여기서 승부가 갈린 겁니다. 자, 기술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될까요? 삼성이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 숫자가 더 무섭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괴물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 내놓을 차세대 플랫폼, 이름이 베라 루빈이에요. 연산 속도가 지금보다 5배나 빨라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연산 칩, 그러니까 GPU만 빠르면 뭐합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못 보내면 병목 현상 생기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16차선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근데 톨게이트가 한 개뿐입니다. 차들이 다 막히겠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에겐 삼성의 이 압도적인 HBM4가 필수였던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증권가는 뭐라고 보냐? 삼성 HBM 점유율이 1년 만에 16%에서 35%로 2배 넘게 뛸 거래요. 매출은 3배 이상 폭증할 전망입니다. 지금 평택 P4 라인은 24시간 풀가동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본의 승리입니다. 삼성은 돈이 많아요. 안 될 것 같을 때 수십조를 쏟아부어 설비를 늘리는 그 힘, 그게 먹히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SK 하이닉스는 이제 끝난 건가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한테만 다 맡기진 않을 겁니다. 왜냐? 한 곳이 배짱 튕기면 무섭거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이닉스도 계속 챙길 겁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 단독군 vs 하이닉스 TSMC 연합군. 이 2강 체제입니다. 삼성의 무기가 뭐냐? 수직 계열화, 메모리, 반도체 설계 품제까지 한 집안에서 다 해요. 하이닉스의 무기는 전문성과 연합, 메모리 하나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세계 1위 TSMC와 손을 여봤죠. 어느 구조가 더 유리할까요? 아직 몰라요. AI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벌써 7세대 HBM5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은 잔인합니다. 한번 비끗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뭘까요? 주가 단기 흔들림이 아닙니다. 거대한 AI 인프라의 구조를 봐야 해요. AI가 똑똑해지려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GPU 필요. 계산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흘러가야 합니다. HBM 필요. 그 흐름의 핵심 키는 뭐냐? 결국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100조 시총 올릴 때 그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 기업들은 얼마나 벌까요? GPU 하나에 HBM이 8개에서 12개 들어갑니다. AI 서버 한 대 만드는데 HBM 가격이 전체의 40%예요. 엔비디아가 연간 500만 대 GPU 판다면 HBM 수요는 4천만 개가 넘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 올해만 40조 원이에요. 2030년까지 100조 원이라 그래요.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2019년 오판으로 삼성은 5년 동안 지옥을 맛봤어요. 2026년 다시 기회를 잡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산업의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이 이긴다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흐르냐?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해요. 챗GPT, AI 서비스. 하드웨어로 흐르고 엔비디아 GPU. 결국 굴뚝 있는 설비 투자로 모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HBM. AI 시대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냐? 심장을 쥔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심장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동 강령 드립니다. 첫째, AI는 유행이 아니다. 전기나 인터넷 같은 기본 인프라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주가만 보지 마세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 기업들의 수율과 점유율을 체크하세요. 삼성이 HBM4 수율 90% 넘으면 점유율 40% 돌파 가능합니다. 하이닉스가 TSMC와 HBM4 양산 성공하면 연합군 체제 공고해집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 신호예요. 셋째,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이 이긴다. 기술만 좋으면 뭐합니까? 만들어낼 수 없으면 의미 없어요. 삼성 평택 P4 라인 연간 생산량 얼마인지 체크하세요. 하이닉스 2000M16 라인 증설 계획 확인하세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은 5년 동안 지옥을 맛봤어요. 1등에 오만이 부른 추락이었죠. 근데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6세대 직행이라는 도박으로.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삼성이 왕좌를 지킬지, 하이닉스가 다시 역전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돈이 흐르는 흐름을 읽는 곳 돈시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